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오랫동안 숨겨왔습니다. 가까운 가족, 친구들에게만 말해줬었죠. 일부러 숨긴 것이 아닙니다. 너무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동안 알고 있었다면 왜 이제야 말하는 걸까? 사실은 저도 두려웠습니다. 이 한마디로 너무 많은 진실이 드러날지도 모르니까요. 이 이야기가 세상에 퍼지는 순간 매년 수십억 달러가 움직이는 거대한 식품 산업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문제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근본을 건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엔 멀쩡한 식품, 깨끗한 포장, 반짝이는 색감. 하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화학 물질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래 두어도 썩지 않게 만들고 색을 유지하고 맛을 인위적으로 살리기 위해 넣은 성분들이죠. 그것이 하루 한 번, 한 숟가락씩 몸속에 들어오면서 간과 신장에 조금씩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피로가 이유 없이 쌓이고 머리가 무겁고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면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단계에 이른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이 분야에서 일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의 사례를 지켜봤습니다. 특별히 잘못된 생활을 한 것도 아닌데 원인 모를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서울의 72세 어르신은 평생 담배 한 번 피운 적 없었지만 간 수치가 갑자기 치솟았습니다. 인천의 68세 어르신은 매일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산책을 하셨지만 신장 기능이 빠르게 약해졌습니다. 검사 결과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싸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식탁에 올라왔던 중국 수입 식품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 식탁이 이미 전 세계 수입망 속에 깊숙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가공식품 원재료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들어오고 국내에서 포장만 하면 국내 제조로 표기됩니다. 식당에서 먹는 반찬, 편의점에서 사는 간식, 마트의 냉동식품까지 그 출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사는 그 국산 라벨 속 재료의 절반이 실제로는 해외에서 온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먹자마자 아프지 않습니다. 열도 나지 않고 배도 아프지 않습니다. 단지 몸이 조금 무겁고 피로가 쉽게 찾아오고 이유 없는 두통이 생길 뿐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면 이미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고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할 뿐이죠.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수년간 쌓여온 식품 속 독소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무 의심 없이 식탁 위에 올렸던 그 음식들, 그중 일부는 공짜로 준다고 해도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오늘 저는 그 진실을 모두 밝히려 합니다. 이건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식탁에 있을 수도 있는 10가지 중국 수입 식품, 그 실체와 위험성, 그리고 안전하게 바꾸는 방법까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느껴지신다면 지금 잠시 멈추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첫째, 수입 김치입니다. 우리의 자부심이자 건강식품이라고 믿었던 김치조차 이제는 조심해야 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2024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료를 보면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최근 5년간 통관과 유통 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중국산 김치가 56개 품목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부적합 제품을 만든 중국 제조업체 36곳 중에서 44%가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인증을 받은 곳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인증을 받았다는 건 안전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증을 받고도 문제가 있는 제품이 나왔다는 겁니다. 충남의 67세 어르신은 1년간 수입 김치를 드시다가 복통과 간 수치 이상으로 병원을 찾았고 김치에서 방부제 기준 초과가 발견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김치 42톤 중에서 실제로 회수된 건
겨우 3,140kg, 즉 7.4%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0%가 넘는 김치는 어디로 갔을까요? 이미 우리 식탁에 올라와 소비되었습니다. 식당에서, 급식소에서, 가정에서 말이죠. 더욱 충격적인 건 벌레나 플라스틱 조각, 고무 파편 같은 이물질이 발견된 김치가 254톤이나 되었는데도 회수 명령조차 내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시정 명령만 내렸을 뿐이에요. 그 김치들도 결국 누군가의 밥상에 올랐다는 뜻입니다. 지금 배추값이 포기당 10,000원 가까이 올라가면서 수입 김치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4년 통계를 보면 김치 수입량이 31만 2천 톤으로 전년보다 8.7%나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김치가 안전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 똑같은 김치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내산 김치를 선택하거나 집에서 직접 담그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수입 김치를 사야 한다면 반드시 제조국과 제조업체, 수입업체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가격이 너무 싼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수입 식용유입니다. 2024년에 중국에서 엄청난 식용유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석유나 화학 물질을 실었던 탱크로리 차량이 세척도 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식용유를 실어 날랐다는 게 밝혀진 겁니다. 세척 비용을 아끼려고 한 일인데 그게 단 몇만 원이었습니다. 몇만 원을 아끼려고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린 거죠. 더 큰 문제는 이게 한두 업체의 일이 아니라 업계 전반의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다는 점입니다. 2008년 멜라민 파동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때도 엄청난 충격이었는데 전문가들은 이번 식용유 사건이 그 수준의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식용유는 우리가 매일 요리할 때 쓰는 필수품입니다. 볶음 요리, 튀김 요리, 심지어 나물 무칠 때도 쓰죠. 그런데 그 기름이 화학 물질에 오염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아무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몸에 쌓이면서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고 혈관 건강도 나빠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특히 60세가 넘으신 분들은 해독 능력이 젊은 사람의 60%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한번 들어온 독소가 잘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기름을 써야 할까요? 국내에서 생산된 식용유나 원산지가 명확한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특히 유기농 인증이나 해썹 인증을 받은 제품이 더 안전합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건강을 생각하면 결코 비싼 게 아닙니다. 나중에 병원비로 수천만 원을 쓰는 것보다 지금 몇천 원 더 주고 안전한 기름을 사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셋째, 수입 마늘입니다. 마늘은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양념이죠. 그런데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마늘의 99.6%가 중국산입니다. 거의 100%라고 봐도 되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한 나라에 의존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마늘의 안전성입니다. 일부 수입 마늘은 비정상적으로 희고 윤기가 나며 특유의 강한 향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표백제로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보기 좋게 만들려고 화학 물질로 표백을 한 거죠. 또 일부는 염소 소독을 과도하게 해서 마늘 고유의 향과 영양소가 다 파괴된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의 70세 어르신은 20년간 마늘 장아찌를 드시다가 어지럼증과 혈압 불안정이 나타났고 검사 결과 수입 마늘에서 나온 화학 물질 축적이 원인이었습니다. 안전한 마늘을 고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너무 하얗거나 반짝이는 마늘은 피하십시오. 자연스러운 마늘은 약간 누런빛이 돌고 껍질도 완벽하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둘째, 마늘 특유의 강한 향이 나는지 확인하십시오. 향이 거의 없다면 화학 처리를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가능하면 국내산 마늘을 선택하시고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가격이 2배 정도 비싸더라도 건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투자입니다. 넷째, 수입 버섯입니다. 버섯도 마늘과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기가 지나치게 고르고 색이 너무 희고 깨끗하며 특유의 흙냄새나 버섯향이 거의 없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버섯들은 표백이나 염소 처리를 거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연에서 자란 버섯은 크기도 제각각이고 색도 완전히 균일하지 않습니다. 또 흙이 묻어 있거나 약간
거친 느낌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너무 완벽하게 깨끗한 버섯은 오히려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인천의 65세 어르신은 몇 달간 수입 버섯을 드시다가 소화불량과 간염증이 생겼고 버섯에서 이산화황 기준 초과가 발견되었습니다. 버섯을 고를 때는 국내산을 선택하시고 특히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이면 더 좋습니다. 생버섯보다는 건조 버섯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입니다. 만약 수입 버섯을 사야 한다면 물에 충분히 담가두었다가 여러 번 헹궈서 사용하시고 끓는 물에 데쳐서 사용하면 화학 물질을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수입 건조 고추와 고춧가루입니다. 우리 음식에 빠질 수 없는 게 고추죠. 김치 담글 때도 찌개 끓일 때도 양념장 만들 때도 필수입니다. 그런데 수입 고추의 94% 이상이 중국에서 옵니다. 문제는 일부 수입 고추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 성분이 검출된다는 겁니다. 2024년 수입식품 부적합 통계를 보면 중국산 식품이 616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그중 상당수가 농산물이었습니다. 고추는 건조 과정에서 농약 성분이 농축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생고추일 때는 문제없던 수치가 건조하면서 기준치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일부 고춧가루는 색을 선명하게 만들려고 식용 색소를 첨가하기도 합니다. 고춧가루를 물에 풀었을 때 물이 지나치게 빨갛게 물들거나 가루가 가라앉지 않고 계속 떠 있다면 색소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남의 63세 어르신은 싼 고춧가루로 김치를 담갔다가 온 가족이 두통을 호소했고 고춧가루에서 잔류 농약과 색소가 검출되었습니다. 고추와 고춧가루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국내산을 사십시오. 조금 비싸더라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격 부담이 크다면 핵고추가 나오는 계절에 직접 사서 말려서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고춧가루를 살 때는 색이 너무 선명하거나 곱게 빠진 것보다는 약간 거칠고 자연스러운 색을 가진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여섯째, 수입 통조림 식품입니다. 편리하다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통조림을 사용하십니다. 참치 통조림, 고등어 통조림, 옥수수 통조림 등 종류도 다양하죠. 하지만 일부 수입 통조림에서는 중금속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주석과 납 같은 중금속이 문제인데 이건 통조림 캔 자체에서 나옵니다. 품질이 낮은 캔을 사용하면 장기간 보관하는 동안 금속 성분이 음식에 녹아 들어가는 겁니다. 서울에 사는 한 가족이 수입 고기 통조림을 먹고 메스꺼움과 설사로 입원했고 통조림에서 주석과 납이 기준치 수십 배 검출되었습니다. 통조림을 고를 때는 반드시 제조국과 제조 일자를 확인하십시오. 유통기한이 지나치게 긴 제품이나 캔에 녹이 슬거나 찌그러진 제품은 절대 사지 마십시오. 또 라벨 인쇄가 흐릿하거나 정보가 불충분한 제품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국내 브랜드나 일본, 유럽산 통조림을 선택하시고 개봉 후에는 다른 용기에 옮겨 담아 냉장 보관하십시오. 일곱째, 수입 냉동 수산물입니다. 특히 냉동 민물고기와 새우가 문제입니다. 일부 양식장에서는 물고기를 빽빽하게 키우다 보니 병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는데 심지어 사람에게 쓰면 안 되는 항생제까지 물고기에게 투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항생제가 물고기 몸에 남아있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항생제 내성이 생기고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인천의 72세 어르신은 1년간 수입 냉동 생선을 드시다가 신장 기능 저하 진단을 받았고 몸에 항생제 성분 축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입 냉동 생선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비린내가 지나치게 강하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피하십시오. 둘째, 해동했을 때 살이 쉽게 부서지거나 색이 회색이나 탁한 붉은색을 띠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셋째, 가능하면 국내산 신선한 생선을 선택하시고 수입 생선이라면 해양관리협의회 인증을 받은 제품을 고르십시오. 여덟째, 수입 가공육입니다. 소시지, 햄, 베이컨 같은 가공육 제품들이죠. 일부 처가 수입 가공육은 신선한 고기가 아니라 자투리 고기와 지방, 부산물을 섞어서 만듭니다. 그리고 진짜 고기 맛을 내려고 인공 향료를 넣고 색을 좋게 만들려고 발색제를 첨가합니다. 문제는 이런 첨가물들이 장기간 섭취하면 간에 부담을 주고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공육을 고를 때는
비정상적으로 붉은색이거나 신선한 고기 냄새 대신 화학적인 냄새가 나는 제품은 피하십시오. 또 원재료 표시를 꼼꼼히 확인해서 첨가물이 너무 많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해썹 인증을 받은 국내 제품을 선택하시고 원산지가 명확한 제품을 사십시오. 아홉째, 수입 소금입니다. 소금은 작은 양념처럼 보이지만 매일 모든 음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일부 저가 수입 소금은 식용이 아닌 공업용 소금일 수 있습니다. 공업용 소금에는 불순물과 중금속이 섞여 있어서 장기간 섭취하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소금 알갱이가 탁하고 고르지 않으며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 사용하지 마십시오. 충남의 67세 어르신은 고혈압 치료 중 혈압이 계속 불안정했는데 집에서 쓰던 수입 소금이 공업용으로 밝혀졌고 국내산 천일염으로 바꾼 후 혈압이 안정되었습니다. 소금은 반드시 인증받은 국내산 천일염이나 정제염을 선택하십시오.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매일 쓰는 양이 적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아닙니다. 깨끗한 소금 한 줌이 건강한 몸의 기초입니다. 열째, 수입 간장입니다. 간장은 우리 음식의 기본 양념이죠. 하지만 일부 수입 간장에서는 3밀리시피디라는 독성 물질이 검출되기도 합니다. 이건 간과 신장에 손상을 주는 물질인데 제조 과정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국제 연구에 따르면 일부 수입 간장 샘플의 20% 이상에서 이 물질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서울의 어르신은 10년간 싼 수입 간장을 쓰다가 간에 이상 징후가 나타났고 간장 사용 중단 후 회복되었습니다. 화학 간장은 지나치게 짜고 자연스러운 콩향이 없으며 자극적인 냄새가 납니다. 또 유통기한이 2년을 넘는 제품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전통 발효 간장을 선택하시고 맛이 깊고 안전하며 소화에도 좋은 제품을 고르십시오. 자, 지금까지 10가지 위험한 수입 식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식품들이 아직도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걸까?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식품들은 가장 편리하게, 가장 빠르게, 가장 싸게 생산됩니다. 목표는 더 이상 소비자의 건강이 아니라 이윤입니다. 과일이 고르게 익고 병충해를 입지 않게 하려면 농약을 사용해야 하고 더러운 물 환경에서 물고기가 살아남게 하려면 항생제를 주입하며 냉동육이 1년 내내 신선한 붉은색을 유지하게 하려면 색소와 발색제를 첨가하고 채소가 무르지 않고 버섯이 검게 변하지 않으며 마늘이 더 하얗게 보이게 하려면 표백제와 강력한 방부제를 사용합니다. 하나하나 들어보면 일상적인 일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몸, 특히 나이가 많은 분의 몸이 과연 매일 수년 동안 그토록 많은 종류의 화학 물질을 처리하도록 만들어졌을까요? 그것들은 급성 중독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먹은 직후 토하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점은 바로 이겁니다. 그것들은 세포 하나하나에 서서히 스며듭니다. 하루에 조금씩, 매일 조금씩, 그리고 충분히 쌓이면 병이 발병합니다. 제가 익숙한 이미지를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똑똑 떨어지는 수도꼭지 아래에 놓인 유리잔. 처음에는 그저 느린 물방울일 뿐입니다만 한 달, 1년 동안 그대로 두면 잔은 가득 찰 것입니다. 그리고 넘쳐 흐를 때는 이미 막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간과 신장이 바로 그 유리잔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화학 물질 한 방울이라도 매일 여러분의 몸속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경우 간과 신장이 어느 정도 해독할 수 있습니다만 50세가 넘어가면 해독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한국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년층의 내부 장기는 건강한 젊은 사람에 비해 약 60% 정도의 기능만 수행합니다. 따라서 독소가 들어와도 다 배출되지 않으면 그것들이 쌓여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만성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수많은 어르신 환자분들을 만나왔는데 그 원인은 나이가 아니라 식습관에 있었습니다. 술을 전혀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는데도 지방간에 걸린 분들이 있었고 단 것을 과도하게 먹지 않는데도 당뇨병에 걸린 분도 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분들의 몸이 공업용 식품에서 비롯된 독소로 조용히 과부하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매일 무엇을 드시냐고 물었을 때 그림이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싼 간장, 출처 불명의 냉동 생선, 수입 김치, 영양 보충이라고 광고하는 가공식품, 색깔이 예쁜 통조림, 아무도 잘못 먹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만
바로 그 싸고 예쁘고 편리한 상품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그분들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질병의 소용돌이로 밀어넣었던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그분들 중 많은 이들이 너무 늦었을 때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간이 망가지고 신장의 기능을 잃고 혈압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을 때 말이죠. 어떤 분은 일주일에 3번씩 혈액 투석을 받아야 했고, 어떤 분은 수천만 원을 쓰고도 원래의 건강을 되찾지 못한 채 장기 입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목소리를 내는 이유입니다.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 끼니 매번 장을 볼 때 부엌에 들여놓는 모든 제품이 건강과 위험 사이의 선택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엄격하게 살라고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두려워하길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깨어있고 경계하며 질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은 이미 수많은 안타까운 결과로부터 자신을 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매일 먹는 것은 완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십시오. 때로는 오늘 단 하나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훗날 10년간의 병원 생활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독소는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리고 쌓이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더 걱정스러운 것은 바로 우리와 같은 어르신들이 가장 심각한 결과를 겪게 된다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몸은 어떻게 변할까요? 50세 이상의 몸은 예전처럼 독소를 잘 배출하지 못합니다. 30대에는 여러분의 간이 최소한 남은 약간의 농약을 처리할 수 있었을 겁니다. 40대에는 신장이 가공식품 속 독성 물질을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50대, 60대가 되면 이 시스템은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매일 몸은 소량만 배출합니다. 하지만 섭취하는 독소의 양은 여전히 일정하고 매일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첫 번째 질병이 나타납니다. 2022년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만성간 및 신장질환 환자의 상당수가 장기간 저가 가공식품이나 수입식품을 섭취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아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신경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달았을 때는 병이 깊어져 치료가 더 이상 쉽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일찍 행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어르신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선택에 있어 더 현명해져야 할 사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부터 간장 한 병, 소금 한 봉지, 생선 한 마리부터 바꾸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와 손주들까지 보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의 건강이 바로 자식들의 가장 큰 기쁨이자 안심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건강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작은 결정 하나하나의 결과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서 살까? 이 모든 것이 수명 혹은 질병을 쌓아 올리는 벽돌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접하는 첫 번째 실수는 나는 조금만 먹는데 괜찮겠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럴듯하게 들리죠? 매일 간장 한 숟가락, 일주일에 가공육 몇 조각, 가끔 마시는 통조림 국물 한 그릇. 하지만 여러분, 독소는 양이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꾸준하게만 하면 됩니다. 마치 유리잔에 매일 물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지만 해가 거듭되다 보면 언젠가 잔이 넘쳐 흐르게 되고 그때는 바로 여러분의 간, 신장, 그리고 면역 체계가 과부해 걸리는 순간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부 식품 첨가물과 잔류 화학 물질은 체내에 5년에서 10년까지 쌓여서 간, 혈압 관련 질환 및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점은 이것들이 즉시 나타나지 않고 매일 조금씩 쌓여서 여러분이 가정식으로부터 병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싸면 쌀수록 좋지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절약은 소중한 미덕입니다. 특히 연금이나 보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식품은 옷이나 가전제품과 다릅니다. 품질이 나쁜 옷을 입어도 건강을 해치진 않습니다만 품질이 나쁜 음식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간장 한 병이 비정상적으로 싸다면 1,000원이나 2,000원이라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그렇게 쌀까? 재활용 원료로 만들어졌을까? 안전검사 과정을 생략했을까? 아니면 독성은 강하지만 값이 싼 방부제를 사용했을까? 여러분 자신이 조심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질문에 답해주지 않습니다. 오늘의 싼 간장 한 병이 나중에 신장 투석 비용으로 200만 원을 쓰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몇천 원 더 주고 안전한 제품을 사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나는 건강하니까 아무거나 먹어도 돼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건강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건강할 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 되찾으려면 100배의 노력이 필요하니까요. 그러니 건강을 방심하게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오늘 건강할 수 있지만 계속 안일하게 대한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보기 힘든 조용한 소모입니다. 네 번째 실수는 매일 먹는 것도 아닌데 뭘 걱정해 하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위험한 음식을 먹는 것은 아닐 겁니다만 만약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가공육을 먹고 며칠에 한 번씩 싼 간장을 사용하거나 한 달에 몇 번 수입 김치를 먹는다면 독소는 여전히 여러분의 몸에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수도꼭지에서 물이 조금씩 새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지만 계속해서 세다 보면 결국 가득 차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라벨 읽는 거 복잡하고 귀찮아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글씨는 작고 용어는 낯설고 종종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바로 그 점 때문에 나쁜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기 쉽습니다. 소비자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정보를 숨기는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이 제조사 이름, 유통기한, 그리고 특히 인증 마크를 유심히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지식으로 건강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인생 전체를 바꾸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통스러울 정도로 엄격한 식단을 하라고 권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주 작지만 올바르고 확실하며 지속 가능한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간단해 보이지만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일입니다. 구매하기 전에 라벨을 꼼꼼히 읽는 것입니다. 제품명, 제조 장소, 유통기한을 보십시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 인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수 농산물 관리, 해썹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 같은 라벨이 붙은 제품들이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친 제품입니다. 작은 글씨 한 줄이지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큰 보증입니다. 두 번째로 부디 항상 기억하십시오. 식품은 안전을 보장하면서 생산 비용보다 저렴할 수 없습니다. 간장 한 병이 1,000원이거나 생선 통조림 한 캔이 몇백 원이거나 고기가 채소보다 싸다면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의심해야 할 때입니다. 저렴한 이유는 원료가 나쁘거나 공정이 깨끗하지 않거나 단순히 품질에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아낀 돈 때문에 미래의 건강으로 대가를 치르게 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단계는 가볍지만 효과가 뚜렷한 행동입니다. 채소나 과일을 먹기 전에 소금물이나 베이킹소다에 담가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채소의 경우 먼지, 잔류 화학물질, 기생충 알 등을 깨끗이 씻어내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국내산이든 수입산이든 이 단계는 자신을 보호하는 습관처럼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올바른 구매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대형마트 신뢰할 수 있는 상점 또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전통시장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십시오. 이런 곳들은 보통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기준에 맞게 보관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추적이 용이합니다. 반대로 노점상이나 임시시장은 저렴하지만 아무도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통조림, 냉동 또는 가공식품은 최대한 제한하십시오. 이런 종류의 식품들은 종종 많은 첨가물, 방부제, 색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제대로 보관되지 않으면 몸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더 간단하게 먹고 집에서 요리하고 신선한 재료를 사용할수록 여러분의 소화기관, 간, 신장은
매일 쌓이는 독소를 처리하느라 애쓰지 않고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변화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식습관은 수십 년 동안 우리와 함께 온 것입니다만 생각해 보십시오. 안전한 간장 한 숟가락, 오염되지 않은 소금 한 봉지, 깨끗한 생선 한 마리만으로도 건강한 몸과 병원 신세를 지는 나날 사이를 가르는 경계가 될 수 있습니다. 치료 계획을 세워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바꾸기 시작하지 마십시오. 바로 오늘부터 아주 작지만 올바른 선택으로 시작하십시오. 건강을 위해, 수명을 위해, 그리고 매일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여러분 보셨죠? 건강을 지키기 위해 거창하거나 돈이 많이 드는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화려한 식사도 필요 없고 비싼 보약도 필요 없습니다. 때로는 안전한 소금을 선택하거나 구매 전 라벨을 꼼꼼히 읽거나 채소를 올바르게 씻는 것과 같은 작은 변화만으로도 위험한 질병을 피하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자신과 자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건강을 돌보는 것은 부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관심이자 사랑입니다.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는 짐이 되지 않고 온 가족의 기둥이자 본보기가 되기 위해 여전히 건강하고 멋지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자손들에게 보내는 조용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가 아닌가는 하늘의 뜻입니다만 건강하고 깨어있으며 주도적이고 매일 평안하게 사는 것은 우리 손에 달린 선택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시작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저는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굳건하고 낙관적으로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공유한 내용이 유용하다고 느끼셨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매일 온 가족을 위해 밥을 짓는 배우자, 시골에서 음식을 보내주시는 형제자매, 또는 맛있고 싼 음식을 나눠주시는 이웃분들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식사의 위험을 더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영상을 그분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단 한 번의 공유 버튼 클릭으로 여러분은 만성질환, 신부전, 또는 너무 일찍 찾아오는 뇌졸중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영상 아래에 자신과의 약속으로 댓글 한 줄을 남겨주십시오. 단 한 문장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부터 저는 식품의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할 것입니다. 또는 저는 더 이상 싼 간장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것은 제가 알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신에게 매일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나는 이제 되는 대로 살지 않고 주도적으로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어려운 전문 용어 없이 우리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조언을 계속해서 받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주십시오. 그것은 저에 대한 응원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의 조용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나는 깨어있는 삶을 선택한다. 나는 건강을 지키기로 선택한다. 나는 나 자신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주도적으로 살기로 선택한다고요.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만 우리는 남은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식을 완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병상에 얽매이지 않는 남은 인생, 자손에게 의존하지 않는 삶, 후회 속에 살지 않는 삶 말이죠. 오늘 영상 내내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더 안전하게 식사하고 더 건강하게 살며 가족, 배우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매일을 즐길 수 있도록 간단하고 실용적이며 적용하기 쉬운 방법들을 계속해서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공유한 모든 내용은 교육적이고 공익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저질환을 앓고 있거나 치료 중이거나 특별한 약을 복용 중이라면 식단이나 생활 습관에 어떤 변화를 주기 전에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하십시오.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